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무소속으로 자치단체장에 당선된 권오봉 여수시장과 정연복 광양시장의 여당 복당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 복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중앙당의 결정이 지역 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때보다 당선인을 예측하기 힘들었던 지난 지방선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 여당 후보들의 당선에 힘이 실리기도 했지만 선거 결과는 무소속들의 선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권오봉 여수시장과 정연복 광양시장의 경우 무소속 후보로서 약세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시장 모두 선거를 전후해 여당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힌 터라 이들의 복당 여부는 지역 정가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 이력이 있다는 점. 정연복 시장은 지난 2010년 경선 과정에서 당을 뛰쳐나왔고 권오봉 시장 역시 지난해 입당한 지 1년도 안 돼 탈당한 뒤 본선에 나섰습니다. 특히 탈당과 맞물려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여당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들의 복당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이들의 복당 심사를 보류했던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해당 지역위원회를 통해 의견들을 취합해왔다며 사실상 두 시장의 복당이 가시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두 시장의 복귀가 최종 결정되면 전남 동부 지역의 정치 지형도 여당이 우세한 쪽으로 바뀌게 돼 내년 총선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속에 있는 단체장을 영입한다는 것 자체는 당세를 확장하고 총선 기반을 이제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탐이 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욕심을 부릴 수도 있는 문제지요. 그러나 두 시장의 적극적인 복당 행보와 달리 각 지역 당원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우선 광양의 경우 최근 시도의원들이 정 시장의 복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탈당에 대한 거부감이 희석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여수의 경우 당원들을 중심으로 심사 보류에서 복당 반대의 기류까지 감지돼 중앙당의 판단에 따라 불편한 동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복당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최소한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 때문에 그동안 중앙당의 의견 취합 과정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것인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두 시장의 복귀가 지역 내 정치 변수가 될 것이란 반응 속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이들의 복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용수입니다. 고흥 힐링 해수탕 사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펼치고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이 오는 2022년 운영 목표로 올해 말 착공 예정인 해수탕 및 실내 수영장 건립 사업 부지입니다. 지역의 관광 휴양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120억여 원에 이릅니다. 고흥군은 이 사업의 추진에 앞서 도양 은민과의 대화 등 4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민서 지킬 들어와서도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도양을 대표 되신 분들이 적극 해달라고 오히려 저한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압력을 행사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건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원하는 사업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공청회 등 공식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고 주장합니다. 전혀 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소통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됐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흥군의 사업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해수탕과 수영장의 한 해 이용 수요는 각각 10만 명과 12,000명. 이렇게 따지면 직접 운영 수익이 6억 7천만 원과 2,100만 원으로 연간 운영비 17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도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는 겁니다. 또 지역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며 얻게 될 의료비 절감과 여가 활동 개선 편익에 따른 효과만 연간 14억 원으로 경제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관련 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 운영과 함께 적자 보전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 이제 사업 설계가 완결돼가지고 이제 실제로 설계가 마무리되고 공사가 이제 또 마무리된 이후에 아마 이거는 검토될 것 같습니다. 확정적인 사항은. 결국 직접 운영 수익은 적자가 예상되더라도 사회적 효과까지 더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업 영역 자체가 민간 영역 사업이란 점에서 지역 상권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발소라든지 미용업 등 다양한 여기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군의 무리한 사업 추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논란의 중심에 놓인 녹동 해수탕 및 수영장 개발 사업. 감사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도와 한국여행협회가 전남 관광객 6천만 명 시대 조기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전남도는 한국여행협회와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여행 상품 개발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남도 여행 으뜸 상품 참여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업무 협약이 최근 개통한 신안 천사대교와 연내 개통 예정인 도내 연륙 연도교 등과 함께 전남 관광객 6천만 시대를 앞당기는 새로운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광양 2단계 공업용 수도 복선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전남 동부 지역의 단수 사고에 대비해 취수 시설과 관로 등을 이중화한 것으로 사업비 811억 원을 투입해 관로 227.2km와 조절지 한 곳을 신성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여수와 순천 등 4개 시군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20% 이상, 그만큼 휴대전화 사용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은 줄고 있는데요. 공중전화는 KT가 다른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의 한 도로 옆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 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공중전화기를 닦아보니 새카만 먼지가 잔뜩 묻어나옵니다. 긴급 버튼이 작동하지 않거나 다이얼이 고장나 먹통이 되어버린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주변 공중전화를 검색하면 공중전화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도에는 공중전화가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공중전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2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공중전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도상이라면은 공중전화가 있어야 되는 장소인데 이곳에도 공중전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돌아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공중전화는 순천에서만 5곳이나 됐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걸까? 공중전화를 관리하는 KT 링커스 직원들은 공중전화 사업을 하는 KT가 영리기업이라는 한계 때문에 불거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이나 경영진들이 KT에서 임명되거나 파견돼서 옵니다, 다. 네네네. 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대주주를 위해서 독주를 합니다. 공중전화를 가지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청소 인원을 줄여야 되고 청소를 안 하게끔 해야 되고. KT가 KT 링커스에 공중전화 용역비로 주는 돈은 매년 250억 안팎. KT 링커스 직원들에 따르면 예전에는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용역비가 적어도 통화료 등 부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용자의 수가 크게 줄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업무 부담이 커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강력시는 한 2-3명 정도, 일개시는 한 명이 전 시설 청소를 할 정도. 한 사람이 맞는 대수가 너무 많고 업무 부하가 걸리니까. 지난 수년 동안 직원들은 자꾸만 나가고 이제는 공중전화를 관리하는 적정 인원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도 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원을 없애가지고 몇 명이 몇 대를 해야만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있어도 사문화되고 그랬죠. 공적인 서비스를 영리기업이 맡아 경영상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한 구조. 내일은 KT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남 지역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 건수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올 1분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700건에서 1,186건, 음주 사고 건수는 214건에서 151건으로 30%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도 389명에서 246명으로 3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가 관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발 완료를 앞두고 선분양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광양 국가산단의 마지막 개발 지역인 명당 3지구 6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원과 상업시설 등 용도별로 분양을 마무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총 면적 43만여 제곱미터인 명당 3지구는 고속도로와 광양항 등이 인접해 있으며 올해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혹시 청촌공간을 들어보셨는지요? 농림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청년 농부들을 지원하는 창업공간입니다. 전남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내 농협 영농자재 판매장이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농협이 5억 8천만 원을 들여 노는 시설을 개축한 청촌공간에는 6명의 청년들이 애완동물 간식과 농수산물 가공품, 커피맛 작두콩 차 등으로 가게를 차린 것입니다. 농림식품부와 농협은 이 같은 청촌 공간을 올해 10곳에서 2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강진 한들농협과 해남 하원농협이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했고 전국에서 20개 농협이 참여 계획서를 냈습니다. 작은 미술관하고 그다음에 북카페, 그다음에 청소년 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협 창고로 쓰거나 비어있는 낡은 건물이 청년 창업 공간으로 바뀌면 농촌마을도 활기찬 분위기로 달라집니다. 더구나 전남 도내에 쓸모없이 놀리고 있는 100여 개 가까운 폐교를 청촌 공간으로 가꾸면 농촌 인구 유입과 청년 일자리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폐교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위치가 타당하다면 우리가 청년 농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농림식품부와 농협은 청촌 공간에 3억 원씩 건물 개축과 기계 설비비 등을 지원하고 1년 동안 건물 임차료를 받지 않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양시가 산단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광양 국가산단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의 시설 운영과 무허가 배출 등을 단속해 위법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양 국가산단 내 배출업소는 모두 64곳이며 이 가운데 대기오염 물질 합계 20톤 미만인 3종에서 5종 사업장 35곳을 광양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태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범시민 대책본부 구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와 시민노동단체 등은 어제 여수시 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대책위원회에 참여할 주민 모임과 단체를 추가로 모집한 뒤 각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조직 구성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보성에서 열린 제58회 전남체전에서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나란히 종합 2, 3, 4위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수영과 유도 등의 종목에서 선전하면서 3위권 내에서 밀려났던 지난해 부진을 털어냈습니다.
내내 우산 들고 다니기 많이 번거로우셨죠. 앞으로 2시간 내 서울, 경기 지역은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도 정오 무렵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동해안 지방은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의 공기질은 온종일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한동안 넣어둔 봄철 겉옷을 다시 챙겨 입으셔도 되겠는데요. 하루 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기 좋은 날씨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7.9도, 동두천은 6도를 밑돌면서 어제보다도 8도가량이나 떨어졌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초반과는 공기가 확연하게 다르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점점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서울을 비롯한 동쪽 일부로만 아주 약한 이슬피 형태로 비가 오고 있고 이들 지역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또 한 차례 요란스러운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7.9도 등으로 대체로 한 자릿수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3도, 부산이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